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주호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돌발성 난청의 중요한 치료법들 중 하나인 고압산소 치료의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 결과들의 메타 분석을 중심으로 고압산소 치료의 치료 기준과 표준화된 치료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정상 귀에 비해서 30dB 이상 청력 역치 상승이 세계 주파수 이상에서 3일 이내에 급격하게 진행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정의됩니다. 그런데 실제 진료할 때에는 이보다 더 좋은 청력을 보이는 환자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귀가 먹먹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귀가 단 한 개의 주파수에서라도 정상 귀에 비해서 15dB 이상 악화된 경우 돌발성 난청을 의심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본 강의에서는 먼저 2019년 돌발성 난청의 치료 가이드라인과 서울 아산병원의 치료 프로토콜, 그리고 고압산소 치료의 개요, 마지막으로 돌발성 난청 치료의 메타 어널리시스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9월에 미국 이비인후과학회 공식 저널인 오토라링골로지 헤드넥 서저리를 통해 발표한 돌발성 난청의 임상 진료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침은 돌발성 난청의 치료 관련으로 인정받은 273개의 논문을 참조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물론 서울 아산병원의 연구 결과도 3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이비인후과학회에서 제안하는 돌발성 난청 치료의 프로세스입니다. 우선 급작스럽게 안 들려서 병원을 방문한 환자를 진료하고 중이염 등의 전음성 난청인지 확인한 뒤 뇌신경학적 검사 후 필요시 뇌 CT와 피검사를 시행하고 청력 검사를 진행합니다. 청력 검사를 통해서 뇌신경 병변인지 감별한 다음 환자에게 돌발성 난청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치료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이때 치료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 난청이 발생한 지 2주 이내인지 확인하고 2주 이내인 경우 전신 스테로이드와 심한 난청인 경우 고압산소 치료를 진행한 다음 청력 회복 여부를 판단하여 회복되지 않았을 경우 난청 발생 한 달 이내이면 고압산소 치료 혹은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시행하여 치료 후 6개월 뒤 회복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 보청기, 인공화 의식 등의 청각 재활 치료를 계획합니다. 반면에 1차 치료에서 청력 회복이 안 되었을 경우 난청이 발생한 지 한 달 이상 지났을 때는 고압산소 치료 대신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만 시행합니다. 이후 청력 회복 여부를 판단하여 보청기 착용, 인공화 의식 등의 청각 재활 치료를 고려합니다. 초기 치료에서 난청이 발생한 지 2주 이상 지났을 때는 6주 이내인지 확인하고 한 달 이내에 발생한 경우라면 고압산소 치료와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치료 6개월 뒤 회복 여부를 판단해서 보청기, 인공화 의식 등 청각 재활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난청 발생 한 달 이상 경과한 경우는 고압산소 치료의 치료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치료만 시행합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고압산소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6개월 경과 뒤 청력 회복 여부를 확인하여 보청기, 인공화호 등 청각 재활을 고려합니다.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 지 6주 이상 지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난청 치료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청기, 인공화 의식 등 청각 재활의 필요성 여부를 환자와 상담하게 됩니다. 이상의 프로토콜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돌발성 난청 발생 기준, 전신 스테로이드 복용은 2주 이내, 고압산소 치료는 4주 이내, 그리고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은 6주 이내에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돌발성 난청 환자를 치료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한 당뇨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외림부 누공 등의 다른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면 우선 외래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방 약물로는 몸무게 60kg 이상 성인 기준으로 메틸프레드니솔론 4mg 12알, 48mg이죠. 12알을 하루에 한 번 오전에 복용하도록 합니다. 이를 9일간 복용시키고 이후 5일 동안 감량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징코빌로바, 예를 들어 타나민이나 기네신 등을 투약하고 위점막 보호제와 의사에 따라서 혈액순환제, 항산화제, 비타민, 이뇨제 등도 처방하고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예전에는 주로 입원 치료로 시행하였으나 요즘에는 환자가 매일 병원을 방문할 수 있다면 외래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숫자가 늘어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급성 저음역 난청 환자가 방문했을 때 과로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뇌압을 포함해 달팽이관의 내림프 압력이 올라가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청이 발생한 지 일주일 이내로 얼마 안 되었으면 처음부터 전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베타이스틴, 이소바이드나 다이크로직 같은 이뇨제를 일주일 정도 사용한 뒤 청력 검사를 해서 청력 호전이 없는 경우 스테로이드 투약을 시행합니다. 먼저 전신 스테로이드는 돌발성 난청 발생 2주 이내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기 때문에 난청의 발생 시기에 따라 치료 방법을 결정하면 됩니다. 돌발성 난청의 1차 치료는 전신 스테로이드 복용 2주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2주째 외래에서 청력 검사를 시행해서 청력 호전이 기대한 만큼 없다면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은 덱사메타존의 반감기가 48시간에서 72시간이므로 2일에서 3일 간격으로 총 5회 내지 7회를 시행합니다. 전신 스테로이드 1차 치료에서 효과가 없다고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타나민, 기넥신 등의 혈액순환제, 비타민, 허브 등은 필요시 지속적으로 처방을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돌발성 난청 발생 석 달 동안 다양한 약물을 이용한 집중치료를 시행하고 이후 추가로 석 달 동안 혈액순환제 등을 복용하며 경과 관찰을 한 뒤 돌발성 난청 발생 6개월 경과 시점에서 청력 검사를 시행하여 치료 종료 및 보청기, 인공화 의식 등의 청각 재활 치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는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최근 도입한 다인용 챔버입니다. 1인용 챔버에 비해서 한 번에 여러 명의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고 치료자가 챔버 안에 들어가서 치료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연탄가스 등의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잠수병의 치료를 위해서 도입이 되었으며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한 조직괴사, 골수염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노력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초기 청력 역치 80데시벨의 돌발성 난청 환자에서 고압산소 치료요법을 1회 60 내지 120분 이내로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이 됩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앞으로 이 기준을 낮추어서 좀 더 많은 환자들이 고압산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대기압보다 높은 기압 환경의 체인버에서 고농도의 산소를 환자의 조직으로 호흡기관을 통하지 않고 바로 직접 전달하는 치료입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조직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빠르게 하며 특히 돌발성 난청에서 혈류 저하, 염증성 반응 등으로 망가진 달팽이관의 조직 회복과 혈류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하루 1회 120분 동안 2.5기압의 고압산소 체인버에서 치료를 합니다. 총 10회 치료를 시행하는데 이를 위해서 환자는 지방에서 오신 경우 7일에서 10일까지 입원하고 거주지가 가까운 분들은 외래 치료를 시행합니다. 고압산소 치료의 수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압산소 치료의 2시간당 급여 수가가 95,608원이고 이 중 환자 부담금은 60%입니다. 따라서 2시간 고압산소 치료를 10회 받았을 때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57만 3,648원이 됩니다. 고압산소는 좁은 공간에서 2시간 이상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폐쇄 공포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힘들 수가 있는데 다인용 챔버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압력의 탱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압력에 의한 삼출성 중이염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귀의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고막 절개술이나 중위 환기관을 일시적으로 삽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2020년 발표한 연구 논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돌발성 난청 치료를 위해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은 38명과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 치료만 받은 45명의 환자에서 난청이 좋아진 정도를 분석한 연구인데 결론적으로 돌발성 난청 환자의 치료에서
고압산소 치료가 청력 개선에 효과적이었고 특히 심한 난청 환자에서 큰 도움이 된 것으로 결과를 구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압산소 치료를 받은 군이 약물 치료만 받은 군에 비해서 청력 호전이 의미 있게 높았으며 각 주파수별 청력 호전 역시 고압산소 치료를 받은 군이 의미 있게 높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돌발성 난청 치료에 적극적으로 고압산소 치료를 시행할 예정이고 특히 적응증을 좀 더 낮추어서 보다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돌발성 난청의 고압산소 치료의 표준 프로토콜을 만들기 위해 관련 논문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자마 오토라링골로지 헤드넥 서저리에 발표된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메타 분석에서는 약물 치료와 고압산소 치료를 같이 시행한 군의 치료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3개의 무작위 배분, 16개의 비무작위 배분 임상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총 2,401명 이상의 돌발성 난청 환자가 연구에 포함되었는데요. 평균 나이는 45.4세이고 이 중 여성 환자가 55.3%였습니다. 고압산소 치료와 약물 치료를 같이 시행한 군이 1,055명 43.9%, 약물 치료만 시행한 군이 1,346명 56.1%였습니다. 메타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에서 시행된 고압산소 치료의 다양한 프로토콜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들마다 다양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였으며 예를 들어서 2.5기압, 2.4기압, 그리고 1.5기압, 2.8기압까지 다양한 기압의 고압산소 치료를 그리고 치료 시간도 60분, 100분, 90분, 120분까지 다양한 한 번의 고압산소를 치료할 때 시행하는 시간 역시 다양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 횟수도 15번, 20번, 18번, 10번 굉장히 다양한 정도로 시행한 것을 보여드려서 고압산소 치료의 치료 프로토콜이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청력 회복과 어느 정도 청력 회복으로 나누어서 치료 효과를 판단했을 때 고압산소 치료와 약물 치료를 같이 시행한 군이 약물 치료만 시행한 군에 비해서 29.4%, 67.6%로 높은 치료 성적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고압산소 치료는 전신 혹은 고실레스테로이드 치료와 함께 시행할 때 의미 있는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난청의 심한 정도와 청력 호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가벼운 난청에 비해 심한 난청인 경우 고압산소와 약물 치료를 함께 시행했을 때 더욱 의미 있는 청력 호전을 보였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완전 청력 회복군을 분석하였을 때 보시면은 같이 치료를 한 군 그리고 120분 이내로 그리고 고압산소 치료는 2.5기압 정도로 시행한 군에서 치료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다음 연구는 2021년 오톨로지 뉴로톨로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입니다. 약물 치료에 호전되지 않는 돌발성 난청의 2차 치료 방법으로 고압산소 치료와 고실레스테로이드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6개의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는데요. 1개의 코호트 연구, 2개의 전향적 무작위 배분 연구, 1개의 전향적 비무작위 배분 연구, 2개의 호양적 코호트 연구를 분석하였습니다. 메타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에서 역시 다양한 정도의 프로토콜을 가지고 고압산소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2.5기압에서 120분 10회 또는 2기압에서 20번 정도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를 시행했고 이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1차 치료로서 전신적 스테로이드가 효과가 없었던 경우 시행했던 고실레스테로이드 주입술과 고압산소 치료에서 두 군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 결과적으로 청력 호전 정도에서 고압산소 치료군과 고실레스테로이드 주입군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와 고실레스테로이드 주입술 모두 1차 치료에 불응한 돌발성 난청 치료에 도움이 되었으나 두 치료 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고 본 메타 연구는 결론 지었습니다. 다음 연구는 2022년 유로피언 아카이브 오브 오토라이너 라링골로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입니다.
약물 치료에 호전되지 않는 돌발성 난청의 2차 치료 방법으로 고압산소 치료와 고실내 스테로이드의 비교를 하였습니다. 3개의 후양적 연구와 1개의 무작위 배분 연구가 포함되었으며 총 314명의 환자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2.0기압, 2.5기압, 그리고 80분에서 120분, 90분, 20번에서 10번까지 다양한 정도의 프로토콜의 고압산소 치료가 사용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는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군에서 2.7dB 높은 청력 상승을 보였으나 고압산소 치료군과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군에서 4.46% 높은 어음 명료도 상승을 보였으나 이 역시 고압산소 치료군과 의미는 없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상 메타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에서 시행된 다양한 고압산소 치료의 프로토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각 연구들마다 다양한 기압, 시간, 횟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기압, 2.4기압, 1.5기압, 2.8기압까지 다양한 정도의 기압과 시간도 60분에서 100분, 90분, 120분까지 있었고 횟수 역시 10번에서 많게는 28번까지도 시행한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고압산소 치료의 표준화된 프로토콜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신 스테로이드 요법은 현재 2주 요법이 표준화된 치료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고압산소 치료는 아직 그 병원마다, 센터마다 다양한 치료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서울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2.5기압에서 120분 그리고 10회에서 14회 정도 고압산소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강의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돌발성 난청의 매우 중요한 치료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특히 심한 돌발성 난청에서 스테로이드 단독 치료에 비해 더욱 높은 치료 효과를 보였습니다. 효과적인 고압산소 치료를 위해서는 2.5기압, 매번 최소 2시간 이상 10회 이상 치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기존의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돌발성 난청의 치료로서 고압산소 치료는 단독 치료보다는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과 같이 사용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